사업가 김모 씨는 인스타그램 팔로워만 20만 명이 넘는 인플루언서입니다. SNS에서 과일을 싸게 팔면서 인기를 끌었고 전자제품 등으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그런데 다이슨 코리아는 최근 김 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김 씨가 판매한 헤어 드라이기가 문제였습니다. 다이슨 코리아 정품은 아니고 다이슨 글로벌 정품은 확실하다는 거죠. 라고 인증 시리얼 넘버가 있을 거고 UPS 등록될 거다. 김 씨는 중국과 유럽 등에서 들여온 병행 수입 제품이라며 정가 50만 원짜리 드라이기를 30만 원에 팔았습니다. 영국 본사 홈페이지에 제품 등록까지 가능하다고 홍보했습니다. 가격적인 면에서 너무 메리트가 있어가지고 팔으려고 한 거고를 처음에 홍보할 때 이게 진품이라고. 하지만 다이슨 코리아의 감정 결과는 달랐습니다. 다이슨 측은 해당 제품은 병행 수입 정품이 아닌 출처 불명의 가품으로 판명됐고 정품의 등록번호까지 베껴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는 수입 단계에서 세관에 적발돼 폐기 처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제품을 직접 살펴봤더니 겉보기에는 디자인과 색상에서 정품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전기 제품의 안전성을 인증하는 KC 마크가 없습니다. 구매자들도 허술한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조금씩 다 아기가 안 맞아요. 풍량 문양이랑 이제 냉풍기 모양이 있는데 네. 그 문양 자체가 찍어낸 거예요. 그냥 완제품으로 나올 수 없는 제품인 거죠. 경찰은 김 씨가 판매한 제품이 최대 2,000개에 달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 김 씨는 세관도 통과하고 제품 등록도 되는 병행 수입품이라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가품 여부를 알았는지 여부와 자세한 수입 경로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SBS 사공성근입니다. 이 내용 취재한 사공성근 기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지금 최대 2,000개 정도 팔린 걸로 보고 있다는 건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팔았다는 겁니까? 네, 다른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물건을 판매하는 방식과 유사한데요. 네. 해당 제품을 판매한 김모 씨도 개인 SNS를 통해서 제품을 홍보했고 단체 채팅방을 열어서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이 최대 1,000명이 들어가는 채팅방을 20개 넘게 운영하면서 사실상 제품 홍보와 판매, 결제까지 모두 SNS 상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요즘 이런 식으로 이제 물건 파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좀 어떤 점을 조심하면 되겠습니까? 네, 사실 요즘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이 연예인 높지 않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장은 5년 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시장이 커지다 보니 각종 문제도 발생하는데요. 지난 4년간 국내에서 SNS를 통한 위조 상품의 판매 적발 건수가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피해를 줄이려면 먼저 1인 판매자들의 경우에는 통신 판매자 등록이 돼 있는지를 우선 확인하셔야 됩니다. 통신 판매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소비자 보호 규정 내에서 교환이나 환불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네. 통신 판매 사업자 등록 여부는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요. 피해 다발 업체인지 여부는 서울시 전자상 거래센터 또는 네, 또 앞서 보신 것처럼 국가 인증 마크인 KC 마크가 찍혀 있는지도 확인하는 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저희가 이야기한 내용 꼭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공성근 기자였습니다. 특허청 기술경찰이 서울 강남의 한 사무실을 압수수색합니다. 직원들은 옷에 라벨을 붙이거나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곳곳에 유명 브랜드 옷을 그대로 베낀 모방품들이 널려 있습니다. 이 사무실 대표는 방문자 수가 1,400만 명에 이르는 블로그를 운영한 유명 패션 인플루언서 박모 씨입니다. 박 씨는 블로그에서 509만 원짜리 루이비통 자켓의 디자인을 베껴 자체 브랜드를 붙인 모방품을 35만 5천 원에 팔았는데 직접 입은 사진과 함께 정품보다 훨씬 예쁘다는 글로 구매를 부추겼습니다. 정품 가격 450만 원대인 원피스의 디자인도 베껴서 10만 원대에 팔려던 참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신제품을 사서 디자인을 베낀 뒤 반품하거나 해외 패션쇼장에서 미리 옷을 사서 국내에 출시되기 전 모방품을 파는 수법을 썼습니다. 2020년부터 3년간 만들어 판매한 모방품이 2만여 점에 달합니다. 정품 가액으로 따지면 344억 원어치입니다. 박 씨는 이렇게 번 돈으로 서울 강남 고급 빌라에 살면서 2억 원이 넘는 고가 수입차 여러 대를 몰고 다니며 부를 과시했습니다. 기술경찰은 박 씨를 구속하고 범죄 수익 24억 3천만 원 전액을 추징 보전했습니다. 디자인 범죄로 사전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사례는 이제 처음이고, 그리고 아마 이제
워낙 이제 재질이 무겁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강한 처벌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허청은 직원 6명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모방품 제조에 가담한 국내외 제조업체 등 14곳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SBS 정연입니다. 구독자 50만 명이 넘는 한 주식 개인 방송입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유명 인플루언서 김모 씨는 슈퍼개미라는 별칭으로 멤버십 회원들에게 주식 정보를 제공해왔습니다. 아무 어떤 가시화된 게 없습니다. 좋아했던 이유는 정말 미래를 담고 있기 때문이었거든요. 2021년 6월 3만 원 초반이던 한 종목에 대해 매도할 때가 아니다. 솔직히 6, 7만 원 가도 아무 문제 없는 회사라며 거듭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자신이 미리 사뒀던 주식이었고 이렇게 5개 종목을 회원들에게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먼저 팔고 나오는 수법으로 58억 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투자자들을 속칭 물량바지로 이용하거나 그들을 세력화해서 주가 조작 범행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특히 김 씨는 투자 내역이 외국계 증권사 매매로 표시되는 CFD, 차액 결제 거래 계좌를 활용해 자신이 팔 때 마치 외국인이 파는 것처럼 속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작전 세력의 움직임을 읽는다며 유튜브 방송과 유료 카카오톡 리딩방을 운영한 또 다른 김모 씨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의 말에 따라 주식을 사들인 리딩방 회원 300여 명은 순식간에 150억 원의 손실을 봤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씨와 상장사가 손을 잡았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슈퍼개미 김 씨 등 6명을 기소하고 부당이익 65억 원을 추징 보전했습니다. SBS 김덕현입니다.